안녕하세요. 미스터 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갤럭시 S10 5G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광각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이 갤럭시 S8 플러스였는데 이 갤럭시 S8 플러스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씩 가다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화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일반 화각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다리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렌즈도 따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렌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비네틴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의 끝부분이 동그랗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네틴 형상이 별로 없는 렌즈가 큰 거를 또 따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비네틴 형상은 없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렌즈가 크다 보니까 영상의 가운데 부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 영상의 테두리 부분에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리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매우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 광각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면은 얼마나 잘 나올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카메라에 검색을 하면은 사진 찍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광각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 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해루질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과 같은 곳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전에 다리만 보이던 것과는 다르게 더 넓은 면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에 도착해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일반 화각으로 찍을 때는 왜곡이 거의 없고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각으로 찍을 때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담을 수가 있어요. 더 넓은 면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망원 렌즈라고 있는데 사물을 더 가까이 보여주고요. 똑같은 장면을 일반 배열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인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루질을 떠나볼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작하자마자 박하지가 보이네요.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힘이 되게 좋은데요? 이 집게로 잡고 있어도 이 밀고 나가려는 힘이 이 손에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저는 쭈꾸미인 줄 알았는데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도 잘 안 보였는데 쫙 뻗은 다리는 보이더라고요. 우선 급한 대로 집게로 잡았는데 들어가는 힘이 너무 세요. 그 왠지 놓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우선 집게는 냅두고 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들어가서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 한쪽 다리만 잡게 되면은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게는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손으로 더 많은 다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점점 깊이 들어가고 결국에 끊어져 버렸군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냥 옷이 젖더라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잡았습니다. 꺼내고 보니까 이 다리는 별로 없어요. 다 끊어져가지고. 근데 머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원래 낙지가 나오는 곳이 아닌데 기분이 너무 좋네요. 끊어진 다리도 챙겨주고요. 원래 해루질 물때가 아니라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바가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낚시하다 보면은 이런 불가사리가 많이 잡히는데 물 빠졌을 때 와서 보니까 불가사리가 정말로 많아요. 원래는 이렇게 파란색 불가사리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막 빨간색 불가사리도 있고 보라색 불가사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합치면은 무슨 색이 나올까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소라도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물때가 원래 해루질 물때가 아니다 보니까 물이 조금 더 많이 빠져야지 소라를 잡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마리 있기는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게 보이시나요? 사실 실제로 봐도 물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살 때문에 물도 흐린 편이라서 보기는 더욱 힘들어지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바카지나 소라를 찾으려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이 걸으면서 지형의 어색함을 찾아요. 이 포인트마다 지형이 전부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 걷다 보면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뭔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형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바카지도 그 물을 따라서 같이 조금씩 내려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돌 가장자리에서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쯤 오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바카지나 소라는 눈에 안 들어오고 낙지밖에 안 보이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낙지가 나오는 곳이 아닌데 낙지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는데 될 때 이게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머리만 엄청나게 크죠? 오, 여기 귀여운 소라가 한 마리 있네요. 내년에 또 보자. 소라는 채취할 때 이 떨어지는 손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참소란가요? 이 장면 한번 다시 돌려서 보세요. 처음에 볼 때는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돌려서 볼 때는 이게 보여요.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한 마리씩 잡고 있지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바카지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 3마리, 5마리 이상으로 한 자리에 여러 마리가 막 붙어 있어요. 이게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작게 보이는데 광각 카메라로 찍으니까 그것보다 더 작게 보여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이 석축에서 잡는 바카지가 좋은 게 뭐냐면은 뻘에서 잡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가지고 씻을 게 별로 없이 라면에 퐁당 하면 돼요. 이제 나가기 전에 조금 쉬었는데 이날이 해돋이 물때가 아니었는데도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근데 해돋이 물때에 오면은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몇몇 분들께서 저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숨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돋이를 하면서 숨이 차니까 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바닷가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거 잡는 거 말고도 이렇게 작은 고기들 막 모여있고 새우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보는 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